안녕하세요, 박현입니다. 약물학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심장의 전기생리학과 심장의 자동성, 그리고 심부정맥에서 나타나는 병인학적인 요인에 대해 공부를 하셨고요. 오늘은 본격적으로 심부정맥을 치료하는 약물에 대해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심부정맥 치료 약물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먼저 심부정맥 치료 약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부정맥의 원인을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부정맥은 심장의 리듬이 규칙적이지 않다라는 질환이고요. 그 원인으로는 심장의 리듬이 생기는 자동성의 이상이 생기거나 혹은 생성된 리듬이 심방으로부터 방실결절 심실로 이동되는 그 전도 과정에서의 이상이 생길 때입니다. 자, 먼저 자동성이 이상이 생길 때는 리듬의 생성에 주가 되는 동방결절에서 굉장히 빠르게 탈분극화가 된다. 빠르게 활동 전이가 생성이 된다는 것이죠. 생성. 혹은 동방결절 이외의 부분에서 자동성이 생기는 경우, 그리고 심근이 손상되거나 혹은 비정상적인 어떤 시기에 부분적인 탈분극이 생기는 것,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랬죠? 후탈분극. 후탈분극에는 조기 후탈분극이 있고 그 다음에 지연 후탈분극이 있다. 자, 이런 거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생체 내 분자로는 먼저 자동성과 관련된 것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자동성과 관련된 것. 자, 퍼니 채널을 비롯한 소디움 채널.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동방결절이나 이런 심장의 심박조율기,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세포에서 활동 전이를 만들고 하는데 중요하게 기여하는 캘슘 채널들.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심장을 흥분시키는 교감신경. 이러한 것들이 부정맥을 유발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자동성이 이상이 되는 이것이 원인이 돼서 나타나는 부정맥은 치료 약물은 따라서 이런 것들을 다 차단하면 됩니다. 나트륨 채널 차단약 혹은 캘슘 채널 차단약, 여긴 쓰지 않았지만 베타 차단약, 이런 것들이 치료하게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도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 상위에 있던 심박조율기로부터 생성된 충동이 주변 세포의 세포막의 탈분극을 통해서 주변으로 이렇게 확산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때 관련되는 것은 주로 자, 소디움 채널이 열림으로써 생기는 탈분극이고요. 따라서 이때 나타나는 어떤 독특한 활동 전이에 영향을 주는 것들. 그래서 자, 이렇게 업스트럭을 만들어주는 소디움 채널이나 혹은 이러한 그 부릉기를 연장시켜주는 포타슘 채널. 자, 이런 것들이 주요하게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도 이상이 있을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치료 약물들은 주로 소디움 채널 차단 혹은 포타슘 채널 차단하는 약물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약물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게 될 겁니다. 자, 부정맥의 치료제를 먼저 한 장으로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10여 종 이상의 약물이 현재 사용 중인데요. 그 중에 두 번째 문구는 어떤 뜻이냐면 제한될 수의 약물만이
특정 부정맥이 치료 효과적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특정 부정맥이라고 했으니까 부정맥의 종류가 여러 개가 있고 종류별로 10여 종 중에서 10여 종이 다 모든 부정맥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10여 종 중에서 한두 개는 어떤 특정한 A라는 부정맥, 또 한두 개는 B라는 부정맥, 이런 식으로 부정맥의 종류별로 제한된 한두 가지의 약물만이 아주 특화된 치료 효과를 갖는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부정맥을 우리가 분류할 때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요? 자, 부정맥을 분류하면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첫 번째 뭘로 분류해 볼까요? 부정맥을 분류하면 여러분들 원인에 따라 분류를 하면 자, 뭘로 분류할까요? 자동성 이상, 그 다음에 전도 이상. 자, 두 번째는 자, 부정맥이 생기는 심장의 부위. 심장이 이렇게 있을 때 자, 부정맥이 생기는 시작되는 어떤 특정한 부위를 보면 먼저 보시면 자, 위쪽 심방에서 발생 부위별로 나누면 첫 번째 심방에서 생기는 심방 부정맥이 있을 수 있고요. 혹은 심방과 심실의 경계 부분, 방실 부분이죠. 방실, 결절. 이 부분에 생기는 부정맥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심실, 실제로 혈액을 박출하는 심장의 어떤 그 심실 부분에 생기는 심실 부정맥이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구분을 할 때, 자, 우리가 사용하는 한 10여 종의 치료 약물이 공통적으로 다 약효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중에 특정한 약물은 심실에만 작용하고 또 어떤 약물은 심방에만 작용하고 이러한 것들이 좀 차별화되어 있다라는 문구가 앞에서 보신 지금 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꼭 기억하셔야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부정맥 치료제의 또 하나의 한계점, 문제점은 뭐냐면 단점은 부정맥 치료약 자체가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항암약들이 발암 물질이 되기도 하죠. 마찬가지로 특히 항부정맥 치료 약물들은 그 약물의 고유한 특성으로 인해서 어떤 리듬을 변동시키기 때문에 그 약물로 인한 부정맥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부정맥 치료약을요, 분류를 하는데, 교과서 쪽으로 분류를 하는데, 보통 클래스 1, 2, 3, 4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거의 모든 약물학 책에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 분류는 아주 오래된 분류입니다. 1870년대. 지금으로 치면 거의 100년도 넘은 분류입니다. 그죠? 150년 정도 된 분류고, 자, 보건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항부정맥약을 처음으로 이렇게 뭔가 시스테믹하게 체계적으로 분류를 했다는 데는 의미가 있지만 150년이 지난 현재의 기준으로 보면 자, 이러한 기준들이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약물들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약물들은 클래스 1, 2, 3, 4에 이렇게 명확하게 경계가 져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A라는 약물은 특성이 클래스 1의 특성도 있고 클래스 3의 특성도 있고, 또 B라는 약물은 클래스 1, 2, 3, 4의 모든 특성을 다 갖고 있고, 자, 이런 식으로 현재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그렇게 유용하지는 않으나 교과서적으로 학생들에게 부정맥약을 공부시키고 학습시키는데 분류를 어쨌든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작용 기전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한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아직까지 교과서에 이러한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시면 클래스 1은 주로 소디움, 나트륨 채널을 차단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2는 베타 차단약, 심장의 흥분을 낮춰주는 약이고요. 클래스 3는 칼륨 채널 차단약, 그 다음에 네 번째 클래스 4는 칼슘 채널 차단약입니다. 자, 이 약물들을 일단 여러분들이 클래스에 따라서 네 가지로 구분하시면 이 약물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작용할 것인가를 머릿속으로 좀 그리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먼저 클래스 1 나트륨 채널을 차단한다 그러면 나트륨이 심장의 리듬 생성이 어느 부위에 관련이 됐는가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시면요. 먼저 리듬을 생성하는 페이스메이커의 리듬 생성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지금 실제로 막전위를 올려주는 것은 캘슘이지만, 그쵸? 요 자동성을 처음에 출발하게 하는 그것은 나트륨이죠. 나트륨.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소디움 채널은 어떤 심장의 리듬 생성, 얘도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페이스메이커 이후에는 이것이 실제로 심실이나 퍼킨지 파이버의 어떠한 활동 전이, 그러니까 전도, 생성된 리듬이 전도되는데 관련되는 탈분극에서 제일 중요한 그러한 전해질이 바로 나트륨이죠. 그래서 클래스 1 소디움 채널을 차단하는 건 리듬의 생성과 전도 모두 관련된 것이 소디움 채널 차단약입니다. 여러분들의 느낌이 이것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자, 이렇게 되고 기전상으로도 이렇게 발생된 부위로도 보면 주로 리듬이 생성되는 요 심장 쪽이죠. 심방, 그죠? 그리고 전도는 방실결절에서도 일어나고 심실에서도 일어나죠. 자, 그렇기 때문에 클래스 1인 경우에는 우리가 제한된 수의 약물이 특정 부정맥의 치료에 사용된다고 그러는데, 자, 클래스 1 소디움 채널을 차단하는 것은 심실 부정맥에도 사용되고요. 그 다음에 상심실성 혹은 심방성 부정맥, 자, 모두에게 사용될 수 있는 광범위한 항부정맥약에 속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새로운 용어를 썼는데, 상심실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로 우리가 부위별로 부정맥을 나눌 때, 자, 요 밑에 부분, 심실에서 발생하는 걸 심실성, 자, 위쪽에서 발생하는 걸 심방성이라고 하는데, 자, 이 경계에 있는 부분이 방실결절이죠. 자, 그 부분에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흔히 상심실성, 심실의 위쪽에서 나타난다 라고 하는데, 심실의 위쪽은 방실결절도 있고 심방도 있지만 심방을 일컫는 명칭이 있기 때문에 보통 상심실성이라고 하면 이 부분에 있는 방실결절 부위에서 나타나는 것을 상심실성이라고 우리가 일컫습니다. 자, 그 다음 베타 차단약은 보시면 어디에 작용하는 것이죠? 베타 차단약은 주로 동방결절에서 리듬의 생성과 관련된 것. 그러니까 얘는 거의 심방성 혹은 상심실성, 자, 이러한 부정맥에 사용되겠죠. 자, 그리고 다음에 보는 클래스 3, 자, 포타슘 채널을 차단한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포타슘 채널을 차단한다는 것은, 자, 이 부분 이렇게 과분극되는 부분, 이렇게 포타슘 채널이 열려야 양이온이 밖으로 나가면서, 자, 세포막이 이렇게 있고요. 자, 나트륨이나 캘슘의 양이온이 세포 안으로 들어오면 플러스가 들어오니까 막전이가 올라가죠. 근데 양이온이 세포 밖으로 빠져나가면
막 전이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자, 그때 요 칼륨 채널을 우리가 억제를 하면, 방해를 하면 어떡할까요? 칼륨이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막전이가 오랫동안 더 유지가 되겠죠. 자, 그것이 우리가 활동 전지를 보면 어떻게 될까요? 막전이가 유지된다는 건 이렇게 해서 포타슘 채널, 칼륨 채널을 차단하면 이렇게 부름기가 증가하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 포타슘 채널을 차단하면 뭘 억제하는 걸까요? 리듬의 생성보다 리듬의 전도를 억제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어디에 속할까요? 이런 거는 심실성 부정맥에 속하겠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칼슘 채널을 차단한다. 칼슘 채널 어디에 있죠? 여기 이 부분, 특히 리듬 생성. 그리고 이쪽 플라토, 그러니까 방실 결절에서 전도에 사용되는 것이 칼슘 채널이죠. 자, 이것도 보시면 그러면 어떻게일까요? 리듬 생성하니까 심방성 부정맥 혹은 상심실성 부정맥에 사용되는 것이 이런 약들입니다. 일단 여러분들 지금 처음에 들으시면 굉장히 내용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일단 메모를 해 두시고 수업이 끝난 후에 꼭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여러분들의 그 논리에 맞춰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좀 지저분하니까 제가 하나 조금 정리를 하고 다시 가면요. 자, 그래서 1870년에 자, 모건 윌리엄스가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했는데요. 현재 많이 쓰이는 약들이 이것에 지금 중복돼서 분류되는 것도 있지만, 또는 현재 많이 쓰이고 있는 약물이 여기에 분류가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흔히 클래스 5라고 해서 묶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타 약물들인데요. 여기에 해당되는 것 중에 주요한 것이 아데노신,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디곡신, 이러한 것들이 클래스 5에 속하는 기타 항부정맥 치료약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모건 윌리엄스에 의한 그 분류는 작용 기전에 의한 분류입니다. 그래서 클래스 1, 2, 3, 4로 일단 나누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은 이 네 가지의 분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일단 아셔야 되고요. 첫 번째는 나트륨 채널 차단, 두 번째는 베타 차단제, 세 번째는 칼륨 채널 차단. 칼륨 채널을 차단하면 활동 전이가 어떻게 된다? 부름기가 연장되는 모양이다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칼슘 채널 차단. 자, 여기서 말하는 칼슘 채널 차단은 여러분들이 배웠던 칼슘 채널 차단약 중에서 심장 선택성이 있는 것. 자, 칼슘 채널 차단약은 혈관 선택성이 있는 것들도 있죠. 그런 건 주로 뭐에 쓰였죠? 고혈압약, 그 다음에 협심증, 그리고 신부전 이런 데 쓸 수 있겠죠. 자, 근데 이 혈관 선택성이 있는 것 중에서 속효성으로 굉장히 작용이 빨리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과량 쓰게 되면, 혈관 선택성 있는 것은 혈관이 확장되고 그것에 따라서 뭐가 나와요? 반사성 빈맥이 발생하죠. 그러면 협심증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에 굉장히 심장이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혈관 선택성이 있는 칼슘 통로 억제약은 전부화 후부화를 줄여준다는 의미에서 협심증에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그 중에 속효성이면서 이것을 과량으로 쓰는 경우에는 반사성 빈맥으로 인해서 오히려 협심증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고,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지금 다루고 있는 항부정맥약에서는 혈관 선택성 약물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부정맥은 혈관이랑 아무 상관도 없고 오히려
혈관 선택성이 있는 것은 오히려 빈맥을 해서 부정맥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쓰지 않고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칼슘 채널 차단약 심장 선택성이 있는 베라파밀 딜티아젬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뭐 약물의 이름이 나온 김에 보시면 자, 베타 차단약 많이 들어보셨던 자, 프로프라놀롤, 아테놀롤, 에스몰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포타슘 채널 차단약은 아미오다론, 소탈롤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소탈롤은 이름에서 보시면 마치 뭐랑 비슷하죠? 올로 끝나는 베타 차단약의 전미어와 굉장히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죠. 그래서 소탈롤은 얘는 베타 차단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칼륨 채널 차단 효과가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남겨놓은 것이 클래스 1 소디움 채널 차단하는 것인데요. 나트륨 채널 차단. 나트륨 채널 차단하는 것은 또 나트륨 채널을 차단하는 그 정도 심하게 차단하느냐, 중간 정도로 차단하느냐, 아니면 약하게 차단하느냐에 따라서 클래스 1 A, B, C로도 나눕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뒤에 가서 자세하게 배우기로 하는데요. 일단 제가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면, 자, 이 중에서 클래스 1A는 자, 과거에는 비교적 많이 쓰였던 약물이지만 현재에는 그렇게 자주 쓰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클래스 1A는 또 부분적으로 클래스 3의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부수적으로. 그래서 불응기를 연장하는 이펙트가 있어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나타나는 부작용들 때문에 현재 많이 쓰이고 있지 않습니다. 1A는. 자, 그리고 클래스 1C 같은 경우는요, 이거는 기질적인 심질환이 있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사망을 증가시키는 위험이 있어서 이것도 요즘에 사용이 크게 제한됩니다. 자, 그래서 클래스 1에는 A, B, C로 세부적으로 나누지만 여러분들이 임상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클래스 1B입니다. 클래스 1B. 리도케인을 위시한 이런 것들이 특히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요. 그 부정맥이 발생하는 부위 중에서 심실성 부정맥. 맥에 특화돼서 사용되는 것으로 클래스 1B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자세한 건 뒤에 다시 공부하기로 하고요. 자, 이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표 14-2는 항부정맥약에 의한 여러 가지 작용인데요. 지금 우리가 부정맥약을 클래스 1, 2, 3, 4로 구분을 했죠. 자, 그것을 다른 말로 표시한 것이 이 표 14-2입니다. 자, 이 중에서 나트륨 통로를 차단한다 라는 뜻이 뭐죠? 클래스 1. 그리고 교감신경을 차단한다. 이건 뭐죠? 클래스 2. 그리고 불응기를 증가시킨다. 이건 뭘까요? 클래스 3. 그 다음에 자, 칼슘 통로를 차단한다. 이게 클래스 4. 자,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를 다른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자, 보시면 약물을 알파벳 순으로 구분을 했네요. 그쵸? 자, 이것을 1, 2, 3, 4로 우리가 구분을 하면 좋은데,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조금 중요한 약물들을 제가 좀 짚어드리면, 자, 아데노신 같은 경우, 클래스 1, 2, 3, 4에 들어가지 않은 기타입니다. 클래스 5에 속하는 것이고요. 아데노신의 경우에는, 자, 우리 아까 클래스 1, 나트륨 통로 차단하는 것 중에 임상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클래스 1B,
자, 원비에 해당되는 게 리도케인이었습니다. 리도케인. 자, 리도케인은 특징이 나트륨 통로를 차단하지만 정상세포에서는 나트륨 통로를 차단하는 효과가 미약하고요. 탈분극이 잘 되는 세포에서 그 차단 효과가 굉장히 심합니다.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어요. 자, 이걸 우리가 나중에 보면 이러한 표현을 use dependence라고 합니다. 사용 의존성. 여기서 말하는 use라는 건 심장을 사용한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심장의 활동 전이가 생기는 것에 비례해서 통로가 더 잘 차단된다. 뒤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특징. 정상세포는 차단하지 않는데 탈분극 세포만 차이나게 차단한다. 이러한 특징을 유스 디펜던트라고 한다. 일단 외워두고요.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그걸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리도케인이 이러한 나트륨 통로 차단하는 약 중에 제일 중요한데 요거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심실성, 위치상. 심실성 부정맥에 특화된 약이다 라고 하면 아데노신은 클래스 1, 2, 3, 4의 분류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아데노신은 상심실성 부정맥, 상심실성 혹은 심방성 부정맥에 아주 잘 쓰이는 굉장히 중요한 약입니다. 그러니까 리도케인과 부정맥의 발생 부위가 서로 상반되고 굉장히 많이 쓰이는 약물로 꼭 중요하게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미오다론. 아미오다론은 또 표시를 좀 해둘까요? 왜 그러냐면 아미오다론은 우리가 클래스 1, 2, 3, 4로 분류를 할 때 1, 2, 3, 4의 모든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자, 나트륨 통로 차단하죠? 자, 그리고 부릉기를 증가시킨다. 이거는 칼륨 채널 차단하는 클래스 3번 효과고요. 그리고 칼슘 통로 차단하는 효과도 있고 교감신경 차단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아미오다르는 이 네 가지 중에 우리가 클래스 3로 교과서에 구분은 되어 있지만 이것 외에 모든 작용들을 다 한다라고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따라서 항부정맥 효과는 굉장히 강력하지만 아미오다르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우겠지만 폐나 섬유에 대한 부작용이 심하기 때문에 그 사용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특히 다른 약물에 잘 듣지 않는 불응성 부정맥에 사용되는 그러한 정도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짚어드릴 만한 건 자, 소탈롤 같은 경우 자, 이름으로 보면 베타 차단약이죠. 그쵸? 보시는 것처럼. 근데 우리는 소탈롤을 클래스 3 이러한 칼륨 채널을 차단하는 것으로 분류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칼륨 채널 차단하는 것 이외에 부가적으로 이름에서 보듯이 베타 차단하는 효과도 있다. 우리가 특히 이런 두 가지 작용 기전을 갖고 있는 약물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시험에 잘 나오죠. 그렇죠? 출제하기가 좋죠. 뭐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약물들을 공부할 때 이것의 클래스가 어디에 속하는지를 이 표를 통해서 공부를 하셔도 되고 공부를 하신 다음에 이 표를 통해서 다시 확인을 하셔도 좋습니다. 예를 들면 딜티아젬 여러분들 심장 선택성이 있는 칼슘 통로 차단이죠. 그러니까 다른 건 이펙트가 없고 칼슘 통로에만 주로 효과가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심박 조율기에 대한 효과가 있죠. 리듬 생성을 낮추죠. 자, 박동 조율기에 대한 활동성은 뭐에 의해서 나타나죠? 칼슘 통로를 차단해도 나타나고 또 하나 교감신경을 차단해도 나타나죠. 요거에 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 있고요. 제가 몇 개만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퀴니딘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나트륨 통로 차단약인데 보시면 자, 나트륨 통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고요. 자, 근데 요거는 보시면 부릉기를 증가시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클래스 1 다음에 A, B, C가 있는데 A는 나트륨 통로 차단하는 효과도 있고 부수적으로 모두 차단한다.
칼륨 통로도 차단합니다. 이러한 효과를 다 갖고 있어요. 퀴니딘. 거기 등장하는 게 프로케이나마이드.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심실. 이쪽은 없고. 그쵸? 없고. 자, 그리고 그러면 아미오다로는 클래스 1, 2, 3, 4를 모두 갖고 있다 그랬죠. 그러면 둘 다. 당연한 것이죠. 그 다음에 딜티아즘, 칼슘 통로라고 그랬어요. 칼슘 통로. 칼슘 통로는 주로 뭐에 관련되죠? 리듬의 생성 쪽이니까 좀 심실 위쪽. 리듬의 생성이나 방실 결절에서의 전도. 자, 그리고 S몰롤, 베타 차단약이죠? 그러면 이거는 뭘까요? S몰롤. 심실 위쪽 주로. 그리고 일부 심실의 수축. 뭐 정도인데 주로 베타 차단약은 이쪽에 영향을 주는 것이 더 많습니다. 보시면 자, 프로프라놀롤도 베타 차단약인데 심실 둘 다 있는데 그래도 리듬 생성 쪽이 조금 더 영향이 있고요. 자, 베라파밀 칼슘 통로 차단약이니까 요 심실 위쪽 상심실. 자, 그런 정도로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중에 여기 보시면 자, 굴심방 결절 속도에 대한 영향.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리듬 생성이죠. 리듬 생성을 억제하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방실 결절 불응기에 대한 영향은 뭘까요? 방실 결절에서의 전도. 그리고 여기 보시면 ECG 심전도상의 어떤 QT 간격 보시면 QT 간격이 넓어지는 것들. 이렇게 넓어지는 것들. 자, 이런 것들은 주로 뭘까요? 클래스 3 칼륨 통로 차단약.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 거는 이렇게 QT 간격이 넓어지면 이만큼 자, 불응기를 증가시킨다는 의미에서 부정맥 치료가 됩니다. 그쵸? 그럼 요 불응기 동안에는 다른 피크들이 발생을 안 하니까. 그쵸? 불응기를 증가시키면 기본적으로 부정맥이 치료가 돼요. 근데 또 반대급부로 어떻게 됐죠? 불응기는 절대적으로 어떤 잡피크가 생기지 않는 절대 불응기가 또 있는가 하면 또 불응기의 어떤 뒤쪽으로 가면 특정한 상태에서 일종의 이상 활동 전이가 생성되고 이것이 확산까지 될 수 있는 그러한 유효 불응기, 그쵸? 혹은 상대 불응기. 자, 이런 것들도 함께 증가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구간에서 생기는 어떠한 비정상적인 부정맥의 형태가 뭐라 그랬죠? 그런 것이 톨세이드 디 포인테스라고 하는 아주 좀 악질적인 그런 부정맥이 발생하는 형태가 이런 경우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QT 간격이 증가한다는 것은 부정맥의 치료 효과도 늘지만 또 하나 요 불응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상적인 활동 전이가 TDP라고 하는 톨세이드 디 포인테스라고 하는 아주 심근경색과 심정지로 가는 요 중간 단계에서 TDP가 생기거든요. 요 TDP가 생기는데 요거를 직접적으로 개입을 안 해주면 심정지로 사망하게 됩니다. 자, 그러한 아주 위험한 부정맥이 생길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이 바로 이 QT 간격이 늘어나는 것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